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for문은 반복문은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for하고 변수를 주고 이 변수들이 어떤 레인지 안에 있는지 이게 파이썬 문법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do하고 안에 실행할 문장들을 쭉 써주시고 마지막에 done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 for loop를 돌리는데 for loop를 돌리는데 요거를 좀 넘버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그러니까 5번을 루프를 돌면서 에코 달러 넘버를 하니까 1, 2, 3, 4, 5를 그 출력을 하겠죠. 자, 예제 코드를 한번 봅시다. get iteration.shell 해서 보시면 제가 요 코드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쵸? for문에서 여기까지 만들어 놨고 지금 요 다음 부분은 이제 그 while문의 예제인데 여기 맨 앞에 샵이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커멘트 처리가 됩니다. 쉘 스크립트에서의 그 샵은 커멘트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아랫부분은 실행이 안 되고 윗부분만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iteration shell을 돌려보면 1, 2, 3, 4, 5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for number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 for file in $home star 이렇게 주시면 내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모든 엔트리에 대해서 에코 파일 이름을 찍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돼 있는데 한번 이렇게 수정을 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for file in $home /star 그러니까 내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모든 엔트리들에 대해서 에코 달러 파일 그쵸? 자 이렇게 했는데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죠? 그쵸?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슬래시 이터레이션 이렇게 돌려보면 홈 밑에 있는 파일들, 디렉토리들, 모든 엔트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모든 파일들의 경로명을 출력을 해주게 되겠죠. 이런 형태의 그 코드는 많이 쓰게 되겠죠. 그쵸? 자, 또 다른 반복문 볼까요? for number in 하고 여기다가 1부터 10까지 요거는 1부터 10까지 여기 점 두 개 있는 거 닷닷 있는 1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닷닷하고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 1부터 10까지 2씩 증가시켜 가면서 출력을 해라. 그러니까 1 플러스 2에서 3 그 다음 플러스 2에서 5 7, 9, 11은 10을 넘어갔으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1, 3, 5, 7, 9로 출력을 하게 되는 그러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또 좀 살짝 고쳐서 해볼게요. for num in 중괄호 안에 1부터 10까지 2씩 증가시켜 가면서 루프를 도는데 에코 달러 num 자 이렇게 하시면 슬래시 이터레이션 쉘 해보시면 13579로 출력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요런 것도 가능하고요. 예, 또 다른 형태는 array하고 문자열 배열을 이렇게 쭉 주고요. 예, for string in 달러 array 하고 저 뭐야 그 배열 인덱스를 쓰는 거죠. 그래서 골뱅이 하고 do done 하면은 array의 모든 그 항목에 대해서 따로따로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도 가능해요. 자, 볼까요? 또 조금 고쳐서 예, open array는 예, 자, array니까 예, 괄호로 하고 A, B, C, D, E 하고 괄호 닫고요. 그쵸? 예. 이렇게 하고 for string in 예. 달러 하고 array를 쓰는데 그쵸? array의 몇 번째 원소냐? 예. 여기에 골뱅이를 주시고 이렇게 닫았습니다. 그쵸? 그렇게 닫고 여기서는 이제 스트링을 줘야 되겠죠. 스트링 이렇게 주시면 그쵸? 예, 에코 달러 스트링을 하시면 예,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A, B, C, D, E 이 어레이 엘리멘트에 대해서 포문을 실행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또 다른 형태는 이제 while문의 형태예요. 그래서 while문은 while하고 여기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예, 조건식의 형태는 뭐 변수, 연산자, 변수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포문처럼 do 블락은 do done 안에 실행문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보시면 예제를 한번 볼까요? 이제 포문은 다 했으니까 여기를 막고 자, 이렇게 while문의 형태로 프로그램을 수정을 했습니다. while문의 형태로 바꿨고 이터레이션 쉘을 실행을 시켜보면 예, 넘버가 1에부터 시작해가지고 5보다 작을 때까지 그쵸? 예, 마이너스 LT는 less than이에요. 그래서 5보다 작을 때까지 비교를 한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변수는 모두 다 문자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 쉘에서는 변수가 다 문자열이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n이 지금 1이라는 문자열이잖아요. 그쵸? 예, 1이라는 문자열인데 5하고 비교를 하죠. 수치 비교를 하죠. 그쵸? less than이라는 연산자를 이용해 수치 비교를 하는 걸 보면 여기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거는 문자열이지만 less than이라고 하는 연산을 할 때는 비교를 한다라는 거죠. 그쵸? 수치로 비교를 한다. 그쵸? 예. 수치로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치 비교니까 문자열이지만 수치값처럼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할 때 쉘에도 수치를 다룰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이 일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게 그 기능이 된다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n을 n 플러스 1 하려면 그쵸? n을 n 플러스 1 하려면 n equal n
저 달러에다가 괄호 놓고 n 플러스 1 하면 n이 원래는 문자열이잖아요. 그쵸? 근데 문자열인데 플러스 1을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문자열에다가 더하기 1을 한다라는 거는 그 1이라는 숫자를 갖다 붙이는 건데 여기서 n 플러스 1의 의미는 여기 플러스의 의미는 수치 연산, 산술 연산 플러스의 의미가 산술 연산 플러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한 결과를 다시 문자열로 바꿔서 그쵸? 그 값을 n에다가 다시 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문장을 실행을 시켜보면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까지 마치 수치가 증가하는 것처럼 증가되면서 실행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 연산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레스 댄이라고 하는 연산자가 그 수치 연산처럼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n에다가 n 플러스 1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제 문자열의 그 변수의 값이 수치로 변환이 가능한 경우에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 데이터 타입은 문자열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수치 값도 다룰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실행을 해보면 지금 이와 같이 1, 2, 3, 4일 때까지 값이 출력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연산자들이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 여기 봅시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연산자가 if하고 여기 조건식 있죠. 조건식에 뭐 while도 비슷해요. 조건식 안에 마이너스 z하고 변수를 주시면 요거는 무슨 얘기냐? 변수가 제로라는 뜻이 아니라 제로 랭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로 랭스. 그래서 제로 랭스. 그러니까 문자열의 길이가 0. 문자열의 길이가 0이라는 얘기는 널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변수가 선언은 되어 있지만 널 값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하시면 not equal 제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변수의 길이가 0이 아니다. 그쵸? 예, 그 경우에 true고 여기 변수 마이너스 equal 변수 이렇게 주시면 변수 1과 변수 2의 값이 같으면 참이다. not equal이면 값이 다르면 참이다. 그 다음에 변수가 greater than이면 변수 1이 변수 2보다 크면 참. greater than or equal, less than or equal. 자, 요거는 이제 수치 비교가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greater than or equal, less than or equal. 지난번에 봤지만 같다는 equal 까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자, 요런 수식들이 연산자가 요런 수식이 들어오면 지금 이런 문자열 스타일의 연산자가 아니라 요런 수식들이 들어오면 요거는 그 괄호 안에 한 번 더 감싸야 돼요. 아시겠죠? 괄호 안에다가 한 번 더 괄호를 쳐서 감싸 주셔야 된다. 요거는 이제 쉘의 수식이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꺽쇠 기호나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리다이렉션 할 때 쓰는 기호로 썼잖아요. 그래서 쉘에서는 특수한 미닝을 가지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 집어넣어서 수식을 이렇게 써주시면 그러한 스페셜 미닝이 없어지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쉘의 문법을 조금 소개를 드렸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grep이라고 하는 명령어, grep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제 그 패턴을 찾을 때 많이 쓰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명령어 봤었죠. 특정한 디렉토리나
로그 파일들이나 이런 데서 내가 원하는 특정한 패턴을 찾아서 그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찾는 거, 그쵸? 예, 그런 명령어가 그랩이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자, cat etc password 해보시면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내가 어떤 패턴을 찾는다. 그러면 그랩하고 패턴을 뭐 ec2 이런 식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etc password 뭐 이런 식으로 주시면 그 ec2라고 하는 패턴이 있는 라인을 모두 찾아내죠. 그쵸? 그러면 뭐 이렇게만 가능하냐? cat하고 etc password 하면 이게 표준 출력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파이프로 연결해서 그랩하고 ec2 하면 그 파일이 타겟 파일이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표준 입력에서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프로 연결을 해줘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쵸? 그래서 이 그랩이라고 하는 명령어 많이 쓰는 거고 우리 지난 시간에 역으로 그쵸? 반대되는 그 특정한 패턴이 없는 그런 걸 찾는 옵션 뭐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랩 명령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랩과 함께 또 많이 쓰이는 명령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find라고 하는 명령어인데 이 find는 파일 시스템에서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또는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찾아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자, 봅시다. 지금 보시면 find는 명령어가 find 하시고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 경로가 있고 여기에서 내가 어떤 익스프레션에 해당하는 거를 찾겠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find 명령어의 형식이 조금 헷갈립니다. 그리고 기능도 굉장히 많으니까 맨 페이지를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제 간단한 거를 한번 해볼게요. 예제를 find 예. find 하시고 점 슬래시 하시면 현재 디렉토리에서 찾아라 라고 하는 거고 자 옵션을 지금 옵션을 마이너스 네임 하시면 이터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지 있으면 그 파일의 내용 경로를 프린트를 하게 돼요. 자 없죠. 왜냐면 이터라고 하는 파일은 지금 없거든요. 근데 이터레이션 점 얼마 뭐 이런 건 있었잖아요. 그러면 와일드 카드 형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예, 이터레이션 점 쉘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다라는 걸 찾아주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디렉토리 올라가서도 find라고 하는 명령을 똑같이 주시면 그러면 밑에 지금 현재 이게 홈 디렉토리거든요. 여기가 홈 디렉토리에서 그 밑에 있는 모든 디렉토리들을 다 찾아요. 그쵸? 예. 그래서 한번 볼까요? su2를 한번 해볼게요. su2 하고 find 하고 슬래시 하면 루트부터 찾겠죠. 루트에서 마이너스 네임 패스 워드 뭐 이런 이름의 파일들을 찾겠다. 그러면 루트에서부터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etc 패스워드 pam.d 밑에 패스워드 뭐 se 리눅스 밑에 패스워드 해서 유저빈 패스워드까지 모든 걸 다 찾아주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파일 시스템 디렉토리를 전부 뒤져가면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갖는 그런 그 파일들을 다
찾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find는 좀 중요한 명령어니까 조금 더 소개를 하면 find 명령어는 어떤 디렉토리 하이어라키 안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갖는 파일을 찾는 명령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쭉 보시면 마이너스 라지 p 같으면 지금 여기 심볼리 링크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라지 l 같으면 심볼리 링크를 쫓아가겠다. 심볼리 링크까지도 뭐 이런 거고요. 예제가 아마 많이 있을 텐데 커맨드 라인 뒤에 뭐 여러 가지 뭐 옵션, 액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디렉토리를 끝까지 안 찾아가고 예를 들어 뎁스 같은 걸 지정을 해서 얼마까지만 찾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기 보면 맥시멈 얼마까지만 찾아가 보겠다. 미니멈 뭐 얼마까지 찾아보겠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디렉토리, 이게 우리가 파일 시스템과 파일 시스템 연결하면 마운트 포인트에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파일 시스템 안에서만 찾고 다른 데로는 안 넘어가도록 하는 뭐 그런 옵션도 있고요. 마운트 옵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a time n 이렇게 돼 있죠. a time n이라는 거는 last accessed time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a time 플러스 1 그러면 이게 저기 뭐냐 하루 전, 그쵸? 뭐 이렇게 그 찾을 수도 있고 여기 보면은 그 언제 변경된 거, 그쵸? 몇 분 전, 몇 시간 전 변경된 거, 뭐 며칠 전에 변경된 거 이런 것들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C타임 옵션 같은 경우는 파일의 상태가 몇 일, 그쵸? n 곱하기 24시간이니까 하루 안에 예를 들어서 뭐 변경된 내용만 찾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자, find 하시고 점 슬래시 하시고 마이너스 c 타임 하루 하고 요렇게 주시면 그쵸? 그러면 하루 이전에 변경된 파일들 그것들만 보여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찾을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액세스 타임 이걸로 할 수도 있고요. 액세스 타임 하루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루 이전 거죠. 그죠? 이런 것들로 줄 수도 있고 find 명령이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익스프레션의 액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파일이 찾아지면 그 해당하는 파일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줄 수가 있어요. 간단한 명령 같은 것들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찾아진 파일들에 대해서 뭐 파일의 내용을 뭐 검사를 한다든지 어떤 명령어를 실행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게 있고 파일 타입으로 뭐 볼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modified time, 그쵸? 이런 것들도 줄 수가 있어요. 그쵸? 아까 파일 이름 찾는 거는 여기 있는 지금 name 패턴 요 옵션인 거고 modified time은 마지막에 수행된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less than, more than 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modified time이고 뭐뭐보다 더 뉴 버전인 거 아닌 거 뭐 이런 걸로도 찾을 수도 있고요. 예, 여기 보시면 요거 보시면 노 그룹 노 유저 이런 옵션들이 있거든요. 요게 뭐냐면은 시스템에 등록된 그 사용자들은 etc 패스워드에 유저 아이디가 다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처럼 사용자를 사용자를 유저 딜리트 해가지고 삭제를 했어요. 근데 그 사용자가 가지고 있었던 파일은 어떤 이유로 남겨뒀습니다. 그렇다면 파일 시스템 안에 UID, GID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 UID, GID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자로 있지 않고, 그러니까 삭제가 된 경우, 그런 경우에 파일들의 오너가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 아이디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찾아서 누구의 소유로든지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찾을 때 여기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노유저, 노그룹 이런 그 패턴을 가지고 하면 되고, 뭐 퍼미션, 액세스 퍼미션 비트가 뭐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걸 찾고 싶다. 뭐 이런 거를 찾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루트 여기 디렉토리 맞죠? 그러면 find 마이너스 퍼미션이 755인 것만 찾아라. 퍼미션이죠. 퍼미션. 그러면 755로 되어 있는 파일들만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find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제가 많이 했는데, find 명령이 특히 이제 시스템 관리나 이런 것들 그 아주 대규모의 시스템 관리하다 보면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좀 find 명령 같은 경우는 맨 페이지를 좀 한번 상세히 읽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AWK라고 하는 옵션이 명령어가 있어요. AWK는 저기 좀 보시면 요것도 그냥 단순한 명령이라고 해서는 굉장히 큰 유틸리티예요. 그래서 한번 AWK를 한번 볼까요? AWK는 패턴 스캐닝 앤 프로세싱 랭귀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쉘처럼 하나의 패턴 프로세싱 하는 랭귀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랭귀지니까 AWK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AWK 문법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떤 패턴 프로세싱 할 수 있는 그러한 유틸리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큰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다 보면 가끔 이 AWK를 이용을 해서 뭔가 그 뭐 프로세싱하고 이러는 그 쉘 스크립트 안에서 AWK를 쓰는 경우를 가끔 아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AWK라는 게 패턴 프로세싱 랭귀지로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되겠고, 이 AWK가 하나의 랭귀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법이 좀 복잡하고 굉장히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그 매뉴얼 페이지를 다시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AWK가 에이호라는 사람, 커니건이라는 사람, 와인버거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이 만든 랭귀지예요. 패턴 프로세싱 랭귀지.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요 분들이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GAWK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원래 커니건이 만들었던 AWK에다가 좀 그 추가가 된 그런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랭귀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를 제가 이렇게 뭐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고 한번 이것만 설명하려도 아마 1시간은 해야 될 거예요. 1시간 이상 해야 되니까 그거는 설명드리기가 힘들고 AWK를 이제 어떤 식으로 쓰는지만 그냥 간단하게 예를 보여드리면 그래서 AWK에다가 옵션 그러니까 AWK라는 게 이제 그 AWK 프로그램을 그 호출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떤 패턴이 나타나면 어떤 액션을 하라. 그리고 이거의 입력 파일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cd 타바 리스트 파일이 있나요? 여기 없네요. 여기에는 리스트 파일이 있죠. 한번 볼까요? cat user3.list. 자, 이게 유저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대한 리스트죠. 그래서 지금 user3.list가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파일로 받아놨던 내용인데 여기 user3가 유저라는 디렉토리, usr 디렉토리의 컨텐츠를 파일로 받아놓은 거죠. 그럼 요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awk 명령을 수행할 수 있냐면 요런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awk 하시고 자, 여기에 awk에 프로그램을 써넣는 거예요. 근데 보통 지금 여기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 수도 있고 멀티라인짜리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한 줄짜리를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줄짜리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린트 $1 그 다음에 컴마 $9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지금 패턴이 없죠. 지금 여기에 패턴이 없고 액션만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거는 모든 라인 입력된 파일의 모든 라인에 대해서 이 한 행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를 프로세싱 하는데 패턴 프로세싱을 하는데 첫 번째 필드하고 9번째 필드의 값을 출력을 하라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문장을 awk 문장을 만들어서 그쵸? 거기에 입력 파일은 user3.list를 user3.list를 대상으로 해서 처리해봐라. 그러면 첫 번째 필드 ls-l의 첫 번째 필드와 여기 두 번, 세 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파일 이름이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출력을 하라. 그래서 이 액세스 퍼미션하고 파일 이름만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비슷하게 달러 1, 2, 3, 4 유저가 누군지 알고 싶다 그러면 3번 하고 크기를 알고 싶다 그러면 5번 그쵸? 달러 5번 하고 9번을 찍어라. 뭐 이렇게 하면 그쵸? 퍼미션, 오너, 크기, 그 다음에 이름 이런 식으로만 뽑아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런 형태로 동작을 시키는 게 awk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랩, awk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쓰는 오퍼레이션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거 말고도 sed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SED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SED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 그랩이라는 명령어가 원래 아주 옛날 그 ED라는 라인 에디터 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서 찾는 그 출력해주는 그러한 명령어 시퀀스들에 해당하는 펑션만 뽑아가지고 별도 독립 프로그램을 만든 게 그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런데 이 SED라고 하는 함수는 뭐냐면 그 옛날 라인 에디터 그 라인 단위로 편집을 하는 라인 에디터를 살짝 수정을 해서 스트림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 에디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데이터 파일을 읽어 가지고 한 라인 한 라인을 마치 ED 명령어를 적용을 해 가지고 뭐 변환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주로 어떤 데 쓰냐면 여러분이 엄청나게 큰 예를 들면 뭐 몇만 개, 몇십만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파일을 예를 들어서 그 파일 안에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이메일 아이디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용자에 대한 기록인데 뭐 예를 들면 ISSONG 골뱅이 단국.ac.kr 이런 패턴들이 모든 라인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그거를 단국.ac.kr만 빼고 예를 들어서 is송만 딱 뽑아내고 싶다든지 아니면 is송 골뱅이 단국.ac.kr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단국대학교가 예를 들어서 도메인 그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면 단국이 아니라 dku.ac.kr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패턴을 전부 다 단국을 dku로 이렇게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작업을 할 때 편집기를 열지 않고 그냥 스트림 에디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치 한 라인 한 라인을 편집기 열어서 수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스트림 에디터 SED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SED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ED의 명령어들을 거의 그대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뭐 오래된 패키지들이나 이런 것들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이런 것들 보면 기존의 소스 코드를 뭐 이렇게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파일을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한꺼번에 왕창 고칠 때 이 SED라고 하는 명령어를 가끔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자세한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은 드리지 않고 SED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다 정도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쉘 스크립트에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쉘 스크립트를 활용하는 예제를 좀 몇 개를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